심장실의 물은 여전히 평소처럼 흐른다. 지하수로 벽을 타고 내려오는 소리도 일정하다. 해월은 기록판 앞에서 손을 멈춘다. 숫자를 적기 전 잠시 숨을 고른다. 분명히 이전과 같은 흐름인데도 느낌이 이상하다.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렵지만 무언가 간격이 맞지 않는다. 그는 다시 세고 또 다시 듣는다. 물이 흐르지 않는 게 아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흐르기는 흐르는데 돌아오는 시간이 다르다. 심장실 상부수로 완충 수조의 수면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낙수음은 규칙적이지만 그 사이에 드물게 짧은 공백이 끼어든다.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칠 정도다. 해월은 그 공백을 놓치지 않는다. 그는 소리를 숫자로 바꾸는 데 있어 백제 최고의 전문가이다. 공백 하나가 기록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관측이 아니라 경고가 된다. 이를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그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삼성토성 성벽에서 하미크 장군이 아래를 내려다본다. 훈련 중이거나 경계를 선 병사들의 발걸음이 많이 느려졌다. 땅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진흙이 아니라 깊은 물을 머금은 흙의 무게다. 비는 예년보다 적습니다. 부관이 말한다. 하미크 장군은 시선을 떼지 않는다. 물은 하늘 위에서만 오는 게 아니다. 땅 밑이 젖으면 토성도 젖는다. 경계병들에게 땅 및 물의 이상 여부를 계속 주의 관찰하여 보고하라고 다시 지시하라. 삼성토성은 위례 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몽촌 토성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두레박을 오르내리다 멈춘다. 물빛이 어제와 다르다. 탁하다기보다 무언가 색깔과 깊이가 달라진 느낌이다. 물냄새도 달라요. 누군가 말한다. 주변이 잠시 조용해진다. 다른 이는 무심한 척 고개를 돌린다. 말하는 순간 이 변화는 개인의 감각이 아니라 책임이 된다. 말들을 아끼고 있지만 다들 다가오는 그림자를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심장실 기록대에서 해월은 이전 장마 기록들을 펼친다. 수위, 유속, 강우량, 현재 관측치들은 과거와 모두 비슷하다. 과거에는 신호가 잠시 벗어나도 간격이 금방 다시 돌아왔다. 그는 그 돌아옴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올해 기록에는 돌아오는 지점이 없다. 해월은 숫자 옆에 작은 점을 찍는다. 보류. 신호를 분명하게 해석하기 이전까지는 아직 보고할 수 없다는 표시다. 궁중 회랑을 걷던 묘련이 걸음을 늦춘다. 돌바닥이 차갑다. 궁 안의 공기는 평온하다. 아직은 그 누구도 물 이야기를 크게 하지 않는다. 묘련옹주님, 이번에도 개인적 기록입니까? 궁인 하나가 인사를 겸해 가볍게 묻는다. 묘련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한다. 이번에는 공적 기록이 먼저 올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은 경고이자 회피다. 묘련은 다짐한다. 나는 궁의 공식 기록관이 아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공적 기록을 잘 살펴야 한다. 삼성 토성 병영에서 하미크 장군이 병력 배치도를 다시 펼친다. 홍수 대비 표식이 성문 안쪽으로 밀려 있다. 그는 아직 병사들에게 이동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지금 바로 움직이면 병사들의 불안만 키웁니다. 참모가 말한다. 하미크 장군이 접힌 지도를 바라본다. 아직 고민 중이라는 사실이 사람을 빨리 늙게 한다는 걸 그는 경험으로 안다. 몽촌 외곽길. 민초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땅이 천천히 옆으로 밀리는 느낌이 든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미끄러진다. 발자국들이 어긋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유를 묻지 않는다. 이유를 알면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모르는 편이 아직은 낫다. 심장실에 머물고 있는 해월의 손이 떨린다. 그는 계속 숫자를 지우고 다시 고쳐 쓴다. 계산 결과가 이전과 더 벌어진다. 간격이 커진다. 그는 숨을 고른다.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 이번에는 분명히 과거와 다르다. 숨을 죽여 작게 속삭이며 말한다. 그러나 아직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궁중 소회의실.
물 이야기만 나오면 대신들의 대화는 짧아진다. 불규칙 신호는 과거에도 종종 있던 일입니다. 이번에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불필요하게 요란을 떨 필요가 없어요. 같은 말들이 반복된다. 묘련은 침묵하면서 그 반복을 기억한다. 반복되는 말은 곧 책임을 미루는 말이 된다. 언제는 대신들이 책임을 진 적이 있었던가? 그저 자신들의 영리영 딸에만 관심이 있을 뿐 왕조나 민초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이들은 드물었다. 삼성 토성 막루에서 하미크 장군이 아차산 고구려 병영 쪽을 본다. 불빛은 없다. 움직임도 없다. 고요함이 오래간다. 적의 움직임 없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더 위험하다. 그는 그렇게 배웠고 그 말이 틀린 적은 없었다. 요행을 기대하기에는 그가 짊어진 책임이 아주 컸다. 몽촌 토성의 민가. 아이 하나가 울다 멈춘다. 어른들은 이제서야 안도한다. 울음은 기록되지만 침묵은 그냥 지나간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물은 계속 스며든다. 기록되지 않는 변화는 늦게 발견된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한참 늦은 뒤가 될 수도 있었다. 심장실. 해월은 기록을 둘로 나누는 생각을 처음 한다. 둘 중에서 어느 기록을 제출하는가에 따라 왕의 판단과 백제의 역사는 달라질 것이다. 아직 결심은 아니다. 그저 생각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안다. 생각은 이미 선택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고요하게 어두운 밤, 풍납, 몽촌, 삼성 토성 위로 같은 달이 떠 있다.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만월이다. 500여 년 가까운 역사의 위례성은 아직 건재하다. 토성들을 연결하는 길도 지하수로도 아직은 단단하게 이어져 있다. 각 토성의 성벽도 단단하게 건재하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러나 신호의 해석이 서서히 갈라지고 있다. 그리고 갈라진 해석들은 언젠가 역사를 갈라놓을 것이다. 심장실 보고 통로. 해월은 기록판을 들고 한참을 서 있다. 아직 제출하지 않는다. 숫자는 완성되었지만 의미는 정리되지 않았다. 이 기록이 전달되는 순간 지하수로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가 된다. 그는 다시금 기록을 내려다본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감춰진 수많은 민초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내가 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가? 나는 판단을 하는 자가 아니다. 그저 기록할 따름이다. 삼성 토성 지휘막. 하미크 장군이 경보표를 다시 정리한다. 홍수 대비와 병력 이동이 같은 판 위에 놓여 있다. 그는 두 표식을 겹쳐본다. 물이 먼저 흔들리고 나서 병력이 움직이면 늦는다. 그러나 그는 그 순서를 바꿀 수 없음을 안다. 위례 성의 새 토성들은 물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이다. 물은 신호체계이면서 방어체계의 역할도 일부 수행해왔다. 몽촌 토성 내부. 보조 지하수로의 벽면에 미세한 균열이 보인다. 아직 물은 새지 않는다. 그러나 손으로 만지면 축축하다. 기술자는 고개를 갸웃한다. 지금 당장 고치기에는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닐까요? 지금 빨리 안 고치면 나중엔 늦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자들 간에서도 말이 엇갈린다. 궁중회의 전실. 묘련은 여러 보고들을 한데 모은다. 공식 기록은 아닐지라도 왕실의 일원인 옹주로서의 책임감으로 오래전부터 해온 일이다. 같은 현상을 두고 대신들의 말이 각각 다르다. 정상 범주, 주의 필요, 예외적 상황. 그녀는 문장을 고른다. 너무 강하면 반발을 부르고 너무 약하면 묻힌다. 그녀는 중간의 말을 택한다. 가장 안전한 말이다. 지하수로의 심장실. 해월은 기록을 다시 본다. 간격은 더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줄어들지도 않았다. 멈춘 것이다. 그는 이 정체가 위험하다는 걸 경험으로부터 안다. 변화가 없다는 사실은 시스템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뜻한다. 그는 드디어 기록 끝에 짧고 굵은 주석을 남긴다. 정상 아님. 이제 주사위는 던져지고 있다. 삼성 토성 외곽. 아직까지 외부는 조용하다. 하지만 하미크 장군은 그 조용함을 믿지 않는다.
아침 일찍 새 토성들을 살피러 떠났던 정찰병이 돌아왔다. 특별하게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한강 건너 고구려 병영 측에도 특별한 조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고 공식 기록에 적어라. 하지만 하미크 장군은 속으로 되새긴다. 아무 일도 없다는 보고는 가장 늦게 도착하는 경보다. 몽촌 민가. 사람들이 우물을 나눠 쓴다. 물을 길어 올리고 내리는 횟수가 줄었다.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는다. 대신 서로 간 순서를 바꾼다. 민초들은 설명보다 조정을 먼저 한다. 그들은 이미 몸으로 신호를 받았기 때문이다. 삶의 경험은 꼭 글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민초들이 오히려 위기 앞에서 침착하게 대응하기 시작한 것일까? 궁중회의실. 여러 부서들에서 보고가 이어진다. 물은 늘 그랬고 장마는 반복되었으며 도성은 버텨왔다. 대부분 보고는 이런 식이었다. 누군가 말한다. 우리는 늘 이겨왔습니다. 그 말에 모두의 고개들이 끄덕여진다. 과거의 성공은 현재의 판단을 늦춘다. 확증 편향이 회의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모두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다. 국가의 위기는 이럴 때 가속화된다. 심장실 상부. 해월은 수로 벽에 또다시 손을 댄다. 벌써 몇 번째인가? 진동이 일정하다. 그러나 그 일정함이 불안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조절이 멈췄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손을 거둔다. 더 이상 감각에만 의존할 수 없다. 삼성 토성 병영. 하미크 장군이 병사들에게 드디어 결전에 대비한 장비 점검을 지시한다. 특별한 이유는 말하지 않는다. 준비는 늘 그래왔듯 설명 없이 진행된다. 노련한 병사들은 묻지 않는다. 하미크 장군과 더불어 최전선에서 고구려군을 상대해 온 백제 최고의 병사들답다. 병영에서는 설명이 길어질수록 움직임은 느려진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통해지는 긴박감과 조심스러움이 병영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몽촌수로 입구. 기술자 둘이 계속 논쟁 중이다. 하나는 아직 수치상 문제없다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체감이 다르다고 말한다. 아까부터 다투고 있었지만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 기록은 숫자를 따르고 사람은 몸을 따른다. 둘은 아직 만나지 않았다. 궁중회랑. 묘련은 해월의 기록을 스쳐본다. 굳이 자세히 읽지 않아도 분위기를 느낀다. 이건 결정을 부르는 기록이군요. 해월이 반문한다. 묘련 옹주님의 기록은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묘련은 수줍은 듯 답한다. 나는 왕실의 일원으로서 개인적 기록을 하고 있을 뿐임을 잘 아시잖아요. 공식 기록은 해월 당신의 것뿐입니다. 여기서 대답을 분명하게 하는 순간 기록의 성격이 바뀐다. 두 사람은 곧 침묵에 젖어든다. 심장실 기록대. 해월은 기록을 봉인하지도 제출하지도 않는다. 그저 중간에 둔다. 가장 불안한 위치다.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는 그 위험을 알고서도 선택한다. 아직은 혼자 결정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무책임하고 우유부단한 것일까? 이제껏 백제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미증유의 대홍수가 다가올 것이라고. 누가 자신있게 온 천하에 전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도 그 일을 하라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해월의 수심은 점점 깊어만 간다. 또다시 밤이 찾아왔다. 풍납과 몽촌, 삼성 토성의 등불들이 서로 다른 리듬으로 깜빡인다. 어제와 같은 밤, 같은 물, 같은 달이다. 그러나 위례 성은 이제 더 이상 하나의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해월, 하미크 장군, 묘련, 대신들, 민초들까지 균열은 소리 없이 이미 생겼다. 이제 모두의 눈길이 한 사람, 왕을 향하게 될 것이다. 시간은 거침없이 흐르고 있었다. 지하수로 심장실. 해월은 기록을 다시 펼친다. 수치는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압박한다. 신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수치는 흔들려야 한다. 그는 안다. 지금은 유지가 아니라 고정이다.
인위적으로 고정된 것은 언젠가 깨진다. 궁중회의실. 여러 가지 보고가 이어진다. 하지만 중심에는 대홍수의 이상 조짐에 관한 것들이 있다. 말들은 조심스럽다. 아직은 괜찮다. 허용 범위 안에 있다. 비슷한 전례가 있었다. 그 말들 사이에서 묘련은 다른 의미를 찾는다.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은 단어. 너무 이르지만 피할 수 없는 단어가 있다. 미증유의 위기. 백제가 건국 이래 처음 겪을. 아차산에 위치한 고구려 병영. 고구려 장군은 성 안과 성 밖을 번갈아 본다. 한동안 지속된 강우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도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둘 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그는 마음속으로 한강을 건너 위례 성을 침공하는 경로를 그린다. 이건 계획이 아니라 아직은 가능성의 목록이다. 위례 성을 지키는 백제의 가장 강력한 부대가 삼성토성에 주둔하고 있다. 이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번 전쟁의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 막강한 고구려군의 칼날을 이겨낼 세력은 삼성토성 외에는 없을 것이다. 어차피 병사들의 힘으로는 대홍수를 막을 수 없다. 홍수는 고구려와 백제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동할 것인가? 고구려 장군의 수심이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진다. 몽촌 토성 보조수로 물이 천천히 고인다. 그러나 넘치지는 않는다. 빠지지도 않는다. 기술자는 이 상태를 두고 안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다른 이는 정체라고 부른다. 같은 장면을 두고 평가가 갈린다. 갈리는 순간 책임도 갈라진다. 심장실 기록대. 해월은 기록 옆에 새로운 표식을 고민한다. 경보도 아니고 보고도 아니다. 그는 오래 쓰지 않던 단어를 떠올린다. 선택. 이렇게 하면 기록은 단일안을 적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선택지를 제시하고 결심을 요구한다. 그는 아직 그 단어를 적지 않는다. 궁중회랑. 묘련은 왕이 머무는 쪽을 바라본다. 왕은 묘련을 아직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곧 부를 것이다. 오래 전 부마와 혼인하면서 떠났던 궁, 그러나 부마와의 달콤했던 신혼생활은 갑작스런 그의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묘련은 사촌 오라버니인 지금 왕의 배려로 궁에서 다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가끔씩 왕과 다과나 식사를 함께하며 민초들의 상황을 알려주곤 했는데 이젠 두 사람 간 그러한 대화가 거의 일상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번에 만나면 대홍수와 지하수로 심장실에 관한 이야기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어떤 문장으로 시작할지를 연습한다. 너무 빠르면 공포가 되고 너무 늦으면 변명이 된다. 문장은 타이밍의 문제다. 삼성 토성 병영. 하미크 장군이 병사들에게 평소와 같은 훈련을 시킨다. 아무도 다른 점을 눈치채지 못하게. 그러나 그는 안다. 평소와 같은 명령은 평소가 끝났을 때 먼저 의심받는다. 그러나 평상시와 같은 활동이야말로 두려움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몽촌 민가. 사람들이 물을 아껴 쓴다. 누구도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민초들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이미 바뀌었다. 민초들은 선택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대신 먼저 줄이고 나누고 옮긴다. 선택은 늘 위에서 늦게 도착한다. 역사는 항상 위에서의 이야기만을 기록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꾸려가는 것은 민초들의 힘이다. 기록된 역사란 민초들 위에서 춤추는 어릿광대 같은 것이다. 심장실. 해월은 이제 기록을 접는다. 더 이상 숫자를 늘리지 않는다. 필요한 정보는 이미 충분하다. 부족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받아들일 용기다. 그는 이 기록이 누군가의 밤을 길게 만들 것을 안다. 하지만 그것이 그분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이제 해월은 왕을 아련할 때가 오고 있음을 느낀다. 묘련의 비밀 사조직 회의실. 묘련은 정말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만약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 말에 공기가 멈춘다. 누군가 묻는다. 묘련옹주님, 회의에 늘 참석하셔도 거의 말씀이 없으시더니 이번에는 뜻밖의 말씀을 던지시는군요. 무엇을 대비합니까? 묘련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잇는다. 불편할 선택을요.
회의 참석자들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삼성 토성. 하미크 장군도 성 안에 이런저런 소식을 전해 들었다. 선택이라는 말이 성내에 떠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는 알았다. 이제 문제는 물이 아니라 시간이 통제 변수가 된다. 언제 움직일 것인가? 얼마나 데려갈 것인가? 하미크 장군의 머릿속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심장실 기록대. 해월은 기록을 둘로 나눌 가능성을 다시 떠올린다. 아직 실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해월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보고서가 두 개의 각각 다른 내용으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이해를 위한 기록, 하나는 함부로 다루면 안 될 기록. 그는 그 날카로운 경계에 서 있다. 다시 돌아온 밤, 풍납과 몽촌, 삼성 토성의 불빛이 바람에 흔들린다. 바람도 같고 물도 같다. 그러나 각 성은 이제 서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 백제의 위례성은 아직 수도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나의 일치된 판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여론은 분열하고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사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핵심은 하나이다. 왕조의 보존을 위해 민초들의 더 큰 피해를 감내할 것인가? 아니면 왕과 왕족, 귀족, 민초들이 함께 고통을 짊어질 것인가? 두 번째 선택안을 따르면 적어도 민초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심장실에서 해월은 마지막으로 수로를 바라본다. 물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침묵은 분명한 신호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다. 신호에 관한 해석들을 어떤 방식으로 왕에게 보고할 것인가? 이 밤 역시 그 질문을 남긴 채 끝난다.